코로나19. 아마도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주제. 코비드 백신에 포함된 DNA 오염물질은 암을 유발하고 인간 게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위원회의 국제과학자 패널은 코비드-19 mRNA 백신이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미드 DNA에 오염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염증과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DNA를 손상시키고 어쩌면 유전적 변화를 아이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위험을 무시하며 모든 mRNA 백신의 리콜을 촉구했다고 말합니다.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 지음. 2023년 10월 11일 월요일 세계보건위원회는 코비드-19 mRNA 백신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박테리아 DNA 플라스미드에 오염되었다는 최근 사실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과학자와 의료 전문가 패널을 소집했습니다. 패널리스트들은 이 결과를 아마도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묘사하며 샵사인 플래즈미드 계획과 그 함의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다루었다. 청문회는 mRNA 백신 제조 과정에서 DNA를 증식하는 데 사용된 미세한 플라스미드에서 남은 박테리아 DNA 발견에 대해 다뤘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치료 도구 중 하나는 암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SV40입니다. 이러한 외부 물질은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보건 규제 당국은 지금까지 이 연관성을 무시해왔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 세계보건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마크 트로치 박사와 크리스토프 플로테 박사가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호주 변호사 케이티 애시비 코펜스, 독일 태국 미생물학자 수차릿 박디 박사,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의 바이러스 면역학자 바이런 브라이드 박사, 프랑스 국립보건원 연구소전 연구소장 유전학자 알렉산드라 앙룡코드 박사,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위치한 오토 폰 게리케 대학교 분자 진단 및 분자 미생물학 과장인 미생물학자 브리짓 쾌니 박사, 독성학자 젠시 춘 린지 박사, 독성학 저널 최신 연구 편집장, 심장 전문의 피터 맥컬러, MD, MH, 연구원 케빈 맥커넌, 캐소이자 머디서넬 지노믹스의 창립자입니다. 생물학자이자 생화학자 제시카 로즈 박사, mRNA 백신 내 DNA 플라스미드 오염 문제를 아마도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트로치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며 세계보건위원회에 제한된 자원을 더블조해 70억 달러 예산 대비에 언급했다. 박디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플라스미드 발견이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체 변형은 유전자 변형 인간의 탄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그는 이것이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은 자신을 구할지 아니면 인류에 대한 가장 큰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부카흐디가 말했다. mRNA 백신의 최대 35%가 박테리아 DNA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 제시된 데이터와 증언은 맥커넌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한 결과로 mRNA 코비드-19 백신 함량의 최대 35%가 DNA 플라스미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플로스는 플라스미드를 유전적 변형을 통해 mRNA를 생성하기 위해 원형 DNA가 들어간 원형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플라스미드는 백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라스미드는 mRNA를 생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오래 남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플로테는 말하며 이러한 플라스미드가 항생제 내성에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악령 코드는 가장 흔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플라스미드에서 유래하여 쉽게 DNA로 전이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들은 박테리아 플라스미드 DNA가 면역 체계에 있어 매우 잘 알려진 위험 신호라고 말하며 면역 체계의 박테리아 퇴치제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이들은 플라스미드 DNA는 매우 견고하며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만약 이 DNA 플라스미드가 추가로 변형된다면 체내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발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로지는 외래 DNA가 인간 염색체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 6가지 또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의 유전적 침입을 그들의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플라스미드로 mRNA가 만들어지는 방식. 박디는 이 과정이 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했다. 유전체란 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DNA 지침 전체의 집합이다. 세포 핵에 보존된 생명의 책들이다. 그는 mRNA를 이 지침에 복사된 레시피라고 설명했다.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과 같은 선택된 항원의 생산을 지시하는 염색체 조리법의 단명한 복사본입니다. mRNA의 대량 생산은 DNA 템플릿의 대량 가용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체에 주입할 때마다 10억 개 이상의 복사본이 투여된다. 박디는 이것이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수십억, 수조 개의 DNA 복사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바이러스 단백질의 레시피는 미세한 박테리아 염색체에 담겨 있으며, 이 염색체는 플라스미드에 삽입되어 증식한다. 이후 플라스미드는 수확되어 RNA 복제본을 생산하는 템플릿으로 사용된다고 바크디는 말하며, RNA 분자들이 지질 나노입자, 램피라고 불리는 작은 지방 덩어리로 포장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포장재는 RNA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 RNA가 혈류를 통해 신체의 모든 장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라고 박디는 말했습니다. 박디에 따르면 램피는 트로이 목마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감방에 의해 인수되고 그들의 화물은 방출된다. 그리고 레시피는 유전자 산물의 생산을 직접 지시한다고 그는 말했다. 로즈는 이 과정을 빠른 배송 시스템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믿기 및 바꿔치기. 매커넌은 임상시험에 사용되고 이후 승인된 코비드-19 백신 바이알이 대중에게 제공된 바이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매커넌은 임상시험에서 PC를 이용해 DNA를 생성하고 이를 RNA로 변환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프로세스 1 백신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은 큰 미끼 조작을 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대장균에서 이 DNA를 제조하는 생산 공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위험도 따른다. 고 매커넌은 말했다. 이걸 확대하기 위해 전환했을 때 이제 대장균에서 DNA를 추출해야 했고 대장균의 어떤 부분도 함께 들어가지 않아야 했다. 매커넌은 대장균의 일부가 알려진 내독소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디는 mRNA 백신의 플라스미드 DNA가 오염됨,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SV40DNA 가장 충격적인 폭로. 매커넌은 가장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이자 단가 백신에서 발견된 SV40 암 촉진 성분입니다. 그는 이 보고서들이 규제 당국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커넌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V40은 유전자 치료에 잘 알려진 도구입니다. DNA를 핵에 넣으려면 이 셔틀을 이용해 작업할 수 있어. 맥컬러에 따르면 SV40은 유인원 바이러스 40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장균 내 유전자 생성을 상향 조절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는 말했다. SV40 유전 코드는 인간 세포에 흡수되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실제로 세포 내에서 암으로 변하게 유도한다고 맥컬러는 말했다. 린지는 SV40을 슈퍼 프로모터라고 부르며 SV40이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데 뛰어나며 만약 그것이 종양 유전자 위에 있다면 암 유전자에서 증폭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매커넌은 만약 이 물질을 감싸고 있는 지질 나노입자가 있다면
이제 세포에 침투하는 트로이 목마가 생긴 셈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mRNA 백신은 모든 정의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브라이들에 따르면 지난주 캐나다 보건부가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플라스미드 DNA는 mRNA 백신의 성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주사의 플라스미드 DNA를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제조 공정을 아는 우리는 플라스미드 DNA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 브라이들은 이 점을 규제 당국이 쉽게 알아차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상 메신저, 은하 기반 백신 개발을 담당하는 석사과정 학생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한 명의 신참 과학자가 이 박테리아 DNA 오염물질을 아무런 문제 없이 제거했다고 그는 말했다. 브라이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회사들이 모든 자금과 전문 과학자들을 동원해 백신의 플라스미드 DNA를 남겨두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걸 없애지 않은 게 정말 심각해. 로즈는 코비드-19 변형 mRNA 주사에 DNA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핵 위치 서열을 통한 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모든 정의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로 인정된다. 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의도된 설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결과입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암 가능성이 명확하며 지난 3년간 바이러스 보고율 증가와 주사 접종 횟수 감소를 고려할 때 코비드 주사 상황에서 암신고 증가와 DNA 오염 간의 가능한 관계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주사된 사람들은 줄기세포와 기타 세포에서 오염 성분이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이 플라스미드의 DNA가 분해되었든 온전하든 세포 핵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린지가 물었다. DNA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치환이나 결실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풀을 오염시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린지는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유전자 치료가 자손에게 전달되어 유전자 풀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자 매개 유전자 전달이나 실제 유전체 통합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린지는 mRNA 자체가 DNA로 역전사되고 게놈에 통합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린지는 말했다. 특히 난소, 고안에서. 린지는 제가 매우 걱정하는 것은 이 유전자 치료제가 우리 후손에게 전달되어 유전자 풀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린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전혀 조사 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연구소에 연락해 이 문제를 조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백신이 생식기 내에 축적되어 생식력 흡수가 즉시 저하되고 사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박디는 말했다. 박디는 태반 손상이 포장된 유전자가 태아 순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제대열 내 줄기세포가 백신 접종 후 감소하고 손상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그는 말했다. 박디는 이 결과를 세포 분열과 분화를 조절하는 정교하게 조율된 네트워크의 끝없는 교란으로 설명했으며 이는 암, 발달 결함, 특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미드 DNA는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암의 핵심 원인입니다. 패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치료법의 위험 중 하나가 암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들은 플라스미드 DNA는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장기간 존재하면 면역체계 세포가 활성화되어 만성염증을 생성하거나 촉진한다. 암의 핵심 원인입니다. 맥커너는 우리는 항상 암을 유발하고 있다. 돌연변이 유발이 면역체계를 앞지를 때야 비로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지. DNA 수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코비드-19 백신에서 관찰되는 만성적인 면역체계 교란은 매우 강력한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맥커너는 또한 매사추세츠 사망 기록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언급하며 암의 꾸준한 증가를 보여준다. 그는 이것은 백신 접종 후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말했으며 이것은 정말 매우 강력한